지금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저거죠. 핸드백 그걸 말을 하면서 저거는 뭐만한 걸 해놔놓고 수가 없이 해놔놓고 코끼리 부스켓한테 그걸 갖고 날리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하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정보 전달을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걸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힘 쪽 보수의 편을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야당 때문에 정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까지 코끼리 부스켓도 안 되는 거고 뭐 너거는 와그라노 너거는 말씀 정말 민주당 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너무 나쁘다. 윤석열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정보 전달 체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것도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 단일 대우라는 의미로 저희들 전 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의원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기존 의원들 예전에 저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SNS와 각 지역위원회 그 현수막 개척 상황을 중앙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나중에 공천할 때 꼭 그거를 포인트와 만들어서 반영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은 최혜병 특검, 그리고 친일, 폐고육수 방류 반대, 그리고 명숙백 계엄령, 의료 대란 등등에 대해서 어느 만큼 각 의원들이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 중점시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쭉 꾸준히 이거는 피드백 하셔가지고 데이터화해서 공천 시 반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6개월 전에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사다보고 제가 유진한 병입니다. 제가 나무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정감사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아마 하포 쪽의 행정 문제가 2년간의 행정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거 확실하게 좀 정치해 주시고 잔주구 경찰서 그 자체를 갖다가 한번 그것도 직접 좀 잘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찰 관계도 아마 사업의 법률이 이거는 지금 무법천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당한 것을 여기서 대인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20일날 올라가면은 제가 당한 것은 그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동체를 갖다가 이게 완전히 묵살을 시키고 있어요. 공동체를 완전 대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경찰 행정은 경찰한테 경찰은 행정한테 검사는 경찰을 감싸고 법원은 검사 경찰이 한 것이다. 그냥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산보도소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한 50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제가 총선 때도 공시성당을 위해서 내가 4일로 갔다가 이 총선 운동을 못하고 그랬었고 이번에 정당대회는 이게 발로 못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 개인 사견인데 법무의 구정은 2.58 평방미터가 소유자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안 밀리돼가지고 1.5 그렇게 두 명을 갖다가 시험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인권 문제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주갑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구당 다시 부활이 된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위원회 근데 자체 이름도 두고 지구당을 부활을 하게 되면 지구당 사무실을 둬야 되는데 그거를 중앙당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안 그럼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보니까 벌써부터 지구당 부활 얘기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차원에서 좀 도와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네, 맞아요. 거제 지역위원회 소속 조재호당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경의 승리 없이는 총선 대선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경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부산시당 위원장 이재승 위원장께서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이나 지방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 왜? 설경의 국회의원을 민주당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기까지 하고 여기 오시면 딱 되겠어요. 짧게 말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1학년 20살 장우준입니다. 아까 전현주 의원님 하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최고위원님 수석 최고위원이시니까 조금 잘 부탁드린다고 조금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현재 한남도의 대학생 청소년 당원들로서 활동하기는 정말 힘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 수가 항상 없는데 당원들 활동하는 당원들도 손가락에 10손가락 꼽을 정도로밖에 힘든 정말 흠지거든요. 경남고등 전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직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조금 파워풀하게 할 수 있을까? 김인석 최고위원님도 20대부터 정치를 하셨으니까 선배로서 조금 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51당에 입당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가 민주당에 시민당에 입당을 했을 적에는 오직 독재 타도와 민주회복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민족과 국토의 통일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치열하게 정당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 대가로 저는 소위 그 예비급속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종북 뭐 이런 걸 자꾸 거론하면서 전쟁을 자꾸 거론하는데 전쟁이 나면은 저 같은 사람은 바로 전면에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우리 국군에게 사살을 당하는 그게 예비금속자입니다. 6.25 사변 때 여러분들 아시죠? 오도연맹 사건. 제가 거기에 분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쭉 여러 당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좀 치열하지 못하다 여러분들. 왜? 지금 자꾸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왜 노무현 탄핵으로 인해서 한나라당이 개박살난 걸 생각 안 합니까? 우리 사회를 엄연하게 중도 보수 세력이 60%를 차지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탄핵한다고 이렇게 수선한 거 원하겠습니까? 동의하겠습니까? 탄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좀 윤석열 카마 월등히 잘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 탄핵 이야기하지 마세요. 탄핵 이야기하면 탄핵 한나라당이 당했던 이상은 우리가 당하게 되지. 특히 경상도에서는 여러분들도 피부에 못 느낍니까? 여러분들끼리만 소통합니까? 중도 세력과 보수 세력들과도 소통을 하세요. 그리고 추석 때는 뭐 현수막이 난무할 겁니다. 길거리에. 우리 진보 세력은 이 지역의 특성을 생각해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장님에게 제가 당부를 하는데 대단히 순화하고 주민들과 같이 동의받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내걸어야 효과가 나지. 우리 뭐 탄핵이다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무조건 역풍이고 비용 되는 거 10분의 1도 효과 안 나타납니다.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우리가 7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많이 지났죠? 네. 1시간 반. 잠 섰는데 오늘 밤샐까요? 차수경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막판에 한 6번을 정도 말씀 주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내가 조금 미진하다 싶은 부분 한두 번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우리 갈상돈 위원장님 제기해 주신 문제는 큰 문제죠. 큰 문제는 짧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큰 문제죠. 그것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혁신 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등 또 기업 이전 등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노력을 했으나 현재까지 저출생 문제와 함께 사실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는 문제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도 담겨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일환인 것인데 어쨌든 그런 하나의 해법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 이번에 참좋은 지방정부위원장을 맡은 행안위원장은 신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입버릇처럼 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정치를 하는 의미가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짧게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소중하죠. 지금 아까 질문은 영향력에 대한 질문 또 의원들이 많이 결합하면 좋겠다는 질문을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저도 종종 나가서 연설도 하고 또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도 거기에 종종 가서 연설도 하고 아마 그 중에 탄핵과 관련한 어떤 공동의 어떤 모임을 만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차원으로서의 의미가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영향력이 어떠한 것이냐 그건 제가 평가할 때문은 아니라고 그건 그냥 우리가 아는 거죠. 그 현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는데 왜 현재 어느 정도 모이고 있는가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어떤 실제 탄핵으로 가자라고 하는 정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왜 지난 시기 박근혜 시기와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문제가 많고 더 그런데 왜 지금은 그때와 좀 다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것이 아까 제기했던 그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졌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훨씬 문제가 있고 훨씬 극악한 상황인데 보이긴 하는데 당장 푸는 것은 더 어려워져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주신 취지는 아니었어도 그 정도로 답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김건희 LP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주 놀라운 현상은 최근에 의료대란이라든가 친일 문제와 결합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생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3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현상이죠. 그것이 최근에 친일 문제하고 의료대란 문제가 결합하면서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우리의 관성이라는 게 생겨 있는 것도 있고 우리 사회가 진보 개혁 세력의 티끌과 정도의 잘못과 보수나 소수 세력의 이만한 잘못과를 공정하게 형량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잘 그런 걸 한편으로 젖어 있거나 또는 그런 것에서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건 숙제죠. 여기서 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중앙대에서 메시지를 낼 때도 내는 것이고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특별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얘기인데 우리 소위원장님 저희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근데 왜 도대체 영남에서는 저쪽 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너무 뻔한 문제제기잖아요. 너무 뻔한 질문이잖아요. 그 너무 뻔한 질문이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답을 찾는 거를 좀 지쳐서 그만한 측면도 있다. 전통적인 지역주의 말고 왜 여기는 더 나오지? 이거를 조금 조사를 해보고 그럴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도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필름을 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 때가 됩니다. 과거에 지역주의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는데 꼭 그렇게만 설명할 수 없는 시기지 않습니까? 많이 극복됐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울경이 이겨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기도 했었는데 다시 지금 안 좋아진. 근데 그 안 좋아진 거에도 부산 다르고 울산 다르고 경남 다릅니다. 지금 이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왜 이렇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는데 지역주의를 극복되는데 왜 이렇지?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접근법과 전략과 아까 고민하신 홍보 전략의 문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좀 도움드리고 해보겠습니다. 그 SNS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잘 종합해서 공천에도 반영 등등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음번에 2년 후에 지방선거에는 기존의 단체장, 기존의 지방의원 새롭게 하려는 분들은 과거보다 더 그런 일종의 뉴미디어 지수라고 할까 또는 민주당 브랜드 정책을 얼마나 관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더 반영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중앙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중간에 그 국정감사 등등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답하기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마 이미 해오셨을 것이고 우리 송 위원장님 이미 머릿속에 있으실 텐데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의원들이 이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에는 경남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제한돼 있고 또 그 숫자가 커버하는 상임위원회가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감사 때 보통 국정감사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뭐 어떤 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주어떤 차원에서 하는데 도당에서도 그걸 가동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실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아까 소재나 이슈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지역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취합해서 그걸 필요한 상임위로 좀 분배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 해주시면 그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통상걸 주한번 차원에서 원내에서 하는데 시도단위로도 국감시기에 그런 걸 연동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배분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주갑 사무국장님 제가 볼 때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구당 부활을 지키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지금 우리가 다시 진도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했을 때 하고 나서 각 지역위원회 아니 지구당이 지역위원회 돌아간다 사무실을 싹 얻어준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재정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독특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마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실도 내고 임대료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구당을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지구당 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공식적으로 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나 지구당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공식화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살릴 수 있을지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정확한 재정 분배 상황을 아는 게 아니어서 근데 그냥 다음에 통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 입장 전체에 사무실을 얻어주고 하는 건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사실 잘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늘 그런 주의인데 최대한 돈을 쓰자. 그래서 이 재원을 들이자. 그건 뭐냐면 중앙당도 그렇고 지역에 수가지고 그렇고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렇게 기축 재정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런 것들도 당세를 넓히고 그리고 당원들 기반을 넓히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안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이재성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성 위원장님은 제가 지금 그 이재성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재성 위원장이 풀어가신 거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을 조금 계속 의논한 바가 있고 다만 산업은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 문제는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루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부분 그 금융과 관련한 쪽에 상당 부분이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산업은행과 금융노역 산업은행 좀 반대가 있고 이 정부가 서울, 부산, 전주의 금융중심지를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울, 전주에 쏙 빼놓고 부산 얘기하면서 그것도 산업은행만 우리가 뭐든지 다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다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연동해서 풀지 않으면 어려운 면이 좀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걸 안 그래서 그냥 되면 조금 안 되고 말고는 지금 프레임으로 자꾸 거는 측면이 있었고 부산 엑스포 안 되고 그래서 그 욕먹는 피해가려고 또 더 떠내기면 사실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성 위원장이 거기 좀 말씀을 나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정치적 지형, 이슈의 지형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부산 쪽에서 특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생겨야 그쪽의 상황이 좀 풀어나갈 수가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서 중앙사회도 같이 얘기해서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위원회는요. 제가 청년위원회 제가 민주당 첫 당직이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청년 특보도 했었고 그래서 청년위원회에 대한 고민을 알고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대선 때 전략본부장 처음에 할 때 청년위원회하고 한번 얘기했고 홍대 앞에 청년위원회 독자 사무실을 얘기했던 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등등등 좀 정치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부분에게 제일 좋은 성장의 방법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알아서 하라고 작은 거는 주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는 현수막을 예를 들어 걸잖아요. 10을 걸잖아요. 그 일은 그냥 청년위원회에서 알아서 걸어가. 기획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냥 그 권한을 주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걸 다 잘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경남에서 또 고민을 해서 방안을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고 제가 이번에 호남에 갔다 청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은 경남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호남도 어렵고요. 우리 지역은 제가 엄청나게 이걸 조금 어떻게 이루어져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10명 모이는 게 한 지역위원회에서 청년들이 10명 모이는 게 어려워요. 우리 지금 엄청나게 이걸 공을 들이는데 5-6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서울에서도 4명, 5명 정도 모이는 청년이라는 건 5손가락 그런 거 이게 참 우리가 모르는 고민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안 되면 도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작게라도 뭘까 의논하시고 혹시 경남에서 청년 대학생들과 접촉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좀 모시를 할 테니까 모시를 할 테니까 같이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간행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예비검토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하는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겁없이 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국방부 장관 현 다음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잖아요. 누가 됐건 내가 진보건 보수건 반국가 세력은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에 반하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8번이나 공식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워딩을 썼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유일한 게 반국가 단체라는 규정만 있어요. 북한을 지칭하는. 그 외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중에 정확하게 이런 워딩이 있어요. 반일의식을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선동하고 왜곡된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다. 종전선언을 노래 부른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러면 종전선언을 노래 부른 문재인, 반일의식을 고취시킨 이재명, 왜곡된 역사의식을 유나이티드 자기네들하고 다르니까 가진 이종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 이게 다 반국가 세력이네요. 척결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 당신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대부분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따져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니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용어라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포괄 범위가 애매한 그런 것을 가지고 척결 대상에 적용한다는 건 무서운 거죠. 이것이야말로 나치인 거죠. 그런데 너무 황당하니까 그것을 따라야 할 국방부 장관조차도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그게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질의응답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국민의힘의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자기가 들어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공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후보자 반국가 세력은 그렇게 폭발적인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법을 위반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자기도 다 보이고 돌아가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랬어요. 법을 위반한 사람에 국한한 거라고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들어도 이상하거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 규정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 성일종 위원장님 얘기하시고 후보자도 지금 얘기한 반국가 세력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려고 친절하게 하셨는데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100%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고 깔고 있는 것이 이러저러한 정치적 극변 상황을 부딪히면 다 반국가 세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헌 문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8시 57분에 사진 나가는데 마무리 인지하고 있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런 대화를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고요. 저는 우리 최고위원들 가운데 주로 당분간 선거 집권 플레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전담을 한달까 그런 걸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좋은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든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반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시간이네요. 2시간 동안 한마디 말 없이 옆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2시간 동안 국정을 다 논한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정에 관련된 평가 또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그런 이제 문제 진단과 평가가 있으면 그와 관련돼서 우리 할 일만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들이 1년 안에 이제 집권 전략을 세우신다 하신 우리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정당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권력 획득을 위해서 모인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력 획득을 위해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을 거고, 근데 탁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그리고 정책을 추진한다. 이게 첫 번째 정당의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자를 추천하거나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형성한다. 이 두 개가 정당의 목표. 그게 그러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냐? 결국은 정치적 역량을 키우는 것 중에서 정책 역량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혜석 최고위원 만나고 최고위원 만나면 우리 경남도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남의 정책 역량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정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 이렇게 거듭 호소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결국은 후보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를 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지지받음으로 해서 당선됨으로 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수단인 거잖아요. 그러면 공직 후보자를 어떤 인물을 잘 우리가 공천하고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성패를 날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 역량 있는 후보, 그걸 넘어서서 우리 당의 가치와 우리의 비전을 책임 있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죠? 실행력이 있는 후보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또 정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도 높일 것이고 좋은 후보 발굴, 그리고 민주당이 가진 5대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생명, 공정, 평화, 포용, 번영. 이 5대 핵심 가치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민주당 중앙당의 역할이기도 하고 경남도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경남도당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갔던 얘기 중에서 경남도당에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받아서 먼저 실행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역량으로 힘든 것은 중앙당에 요청하고 또 중앙당에서 더 많은 예산과 재료로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촬영은 마지막으로 기다려 마칠 텐데요. 자리 지켜주시면 사진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